안녕하십니까. SCC 팀 다드림의 발표를 맡은 저인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희의 주제인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실생활 문제 모델링 및 최적 대안 도출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SCC 활동 과정,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현실 문제 모델링, 모델링 기초 자료 수집, 모델 구축, 기대 효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SCC 활동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팀 운영입니다. 팀의 활동 목적은 지금까지 학과 공부를 통해 배운 모든 지식을 이용하여 현실의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SCC 팀 프로젝트를 통해 각자의 관심 분야에 맞는 역할을 나누었습니다. 유석환하고는 데이터 분석 파트를 담당하였고, 장용석하고는 시뮬레이션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전인재하고는 마케팅 및 데이터 수집 파트를 담당하였고, 정승도하고는 기능조사 및 구현 파트를 담당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각자의 관심 분야에서 아이디어 및 개선 방법을 제시하고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러한 진행 과정에서 저희는 미래를 위한 하나의 무기로서 각자 관심 분야에서 전문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계획입니다. 먼저 관심 분야를 설정하고 그에 대한 문제 발견 및 계획을 세우고 관련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고 주차별 추진 목표를 구체화하였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식당 프로세스 순서도를 작성 후 이를 바탕으로 토익 모델을 구현하였고, 애니로직에 대해 더 알아보기 위해 그룹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설문을 계획하여 얻은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앞선 내용들을 종합하여 기본 모델을 구현하고 대안 모델을 작성하여 시뮬레이션 결과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제 선정 및 목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발견하고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통해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대면 강의가 진행됨에 따라 편의 식당을 이용하는 고객의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간에 이용자가 집중됨에 따라 주문을 위한 키오스크에선 긴 대기열이 생기고, 그룹 고객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생기는 빈자리로 인해 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리는 병목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병목 현상의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모델링 후 식당에는 최대 이윤을, 고객에게는 식당 이용에 대한 만족을 줄 수 있는 최적 대안을 도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제를 정함에 따라 관련 연구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중 교내 인쇄 시 서비스 효율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반 배치도 개선에 관한 연구 논문이 앞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주제와 비슷하다고 생각되어 이를 바탕으로 케이스 스터디를 진행하고 앞으로의 과제 진행 방향성 및 목표를 확립하였습니다. 해당 논문은 교내 인쇄 시의 특정 시간에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러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업 순서로 및 배치도 분석을 통해 비효율적인 배치로 인한 동선 축적이 발생함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동선 단순화를 위해 부가 작업을 하는 공간의 위치를 변경하고 대기 공간 중첩 감소를 위해 컴퓨터 재배치 대안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고 인쇄 자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여 고객 동선을 고려한 배치 효율성과 인쇄 작업 수요에 따른 적절한 자원 수준에 대해 고찰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출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인쇄시가 교내 식당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정 시간에 해당 시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점과 인쇄시 서비스 향상의 문제, 교내 식당의 병목 현상을 해결함으로써 서비스 향상을 노리고 있다는 점이 있었고, 동선 분석과 식당 이용 순서들을 기반으로 대안 제시와 시뮬레이션이라는 비슷한 연구 도구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이 논문을 케이스 스터디 참고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프로세스 순서로 및 파라미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뮬레이션 모델링을 위해 교내 식당 이용자의 동선을 파악하고 필요한 파라미터를 놓치지 않고 반영하기 위해 순서도를 작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병목 지점은 키오스크 주문 대기인데, 키오스크의 수량 한계로 인해 병목이 발생하고 키오스크의 수량, 대기시간, 사용시간, 사용 인원수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병목 지점은 테이블 좌석에 관한 부분인데, 중간중간 빈 좌석으로 인해 그룹 고객의 대기 시간이 생겨 병목이 발생하고 그룹 고객의 비율, 테이블의 수, 테이블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에 대한 파라미터들이 필요합니다. 앞서 분석한 순서도를 바탕으로 발견한 병목 지점은 키오스크의 대기 시간과 그룹 고객의 테이블 좌석 확보 시간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파악한 문제점과 고객의 실제 불편 사항이 일치하는지와 시뮬레이션에 필요한 파라미터를 수집하고자 설문조사를 계획하였습니다. 고객의 불편 사항 수집 및 패턴 분석에 대한 질문에는 교내 식당 불만족 사항, 주로 어느 시간대에 이용하는가가 있습니다. 파라미터 수준에 관한 질문에는 주로 몇 명에서 이용하는가, 좌석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설문 실시 및 확보 과정입니다. 구글 폼을 활용하여 5월 12일부터 5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애플리케이션 등 설문 홍보를 통해 92명의 설문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 이상 지역 극단값을 제거하였고 수집된 데이터의 시각화 및 데이터 분포를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설문 내용에 대한 정성적 분석을 통해 새로운 관점을 정리하였습니다. 설문 결과 분석 및 시각화입니다. 사용자의 불만족스러운 요소에 대한 분석과 시간대별 방문 그룹의 형태를 분석했습니다. 먼저 고객의 불편사항 분석을 파레토도로 나타냈습니다. 식당의 불만족 요소로는 테이블 간의 좁은 간격, 키오스크 대기줄, 긴 음식 대기 시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위의 자료를 바탕으로 테이블 간격과 키오스크 대기줄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면 68.5%의 불만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히트맵을 통해 시간대별 그룹의 방문수를 분석하였습니다. 11시부터 12시 사이에 54.4%의 학생이 사용을 하며 특히 11시 20분부터 11시 40분 사이에 빈도가 높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보시면 13시 30분 이후에도 사용자가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것은 강의 시간의 영향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데이터를 볼 때 주로 1, 2 그룹의 형태로 식당을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설문을 통해 얻은 고객별 키오스크 사용 시간과 식사 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키오스크 사용 시간과 메뉴별 식사 시간 파라미터를 추정하였습니다. 먼저 도수분표표를 통해 키오스크의 사용 시간을 추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키오스크의 사용 시간은 평균 38.15초, 표준 편차는 21.83을 따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메뉴에 따른 평균 식사 시간을 구하였는데 기능 구현의 한계로 각각 추정값을 적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메뉴별로 추정된 파라미터 값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평균 치차 검정을 통해 하나의 추정값을 도출하여 이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기능 구현을 통하여 메뉴별 식사 시간 추정값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활동을 종합하여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인 애니로직을 이용하여 기본 모델을 구현해 보았습니다. 사용자가 키오스크를 거쳐 음식을 받아 테이블에 앉고 식사를 마치면 식기를 반납하는 모델입니다. 기본 모델은 학기 중에 테이블 배치로서 대안들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애니로직은 3D 시각화 부분에서 강력한 소프트웨어입니다. 시뮬레이션의 대상의 지형지물 또한 구현할 수 있으며 보는 이로 하여금 시뮬레이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해당 상황의 병목 구간을 한눈에 발견 가능하며 해결 방안 탐색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비교적 쉽게 모델링 가능하다는 점과 자유도가 높다는 점에서 누구나 원하는 모델링을 자유자재로 구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서 작성된 기본 모델을 바탕으로 여러 식당의 모습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방학 중 변경된 식당의 모습으로 가운데 통로가 사라진 형태입니다. 학기 중에 봤던 모습과 달리 중앙의 통로가 사라졌지만 양옆의 통로는 넓어진 형태입니다. 대안이는 컨베이어입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설치하여 그룹 반납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그릇의 회전율과 모델의 복잡도를 해소한 모델입니다. 오른쪽 복도가 다른 복도보다 넓은 것을 이용하여 그룹만 운반 가능할 정도의 너비로 컨베이어를 설치한 모델입니다. 새로운 시설물 적용 시 식당 내 변화를 살펴보기 위한 모델입니다. 어떤 형태의 식당 구조가 더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반복 실행하였고 결과값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통하여 식당 내 복잡도를 확인하였고 이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먼저 대한일은 방학 중 바뀐 식당 모델입니다. 대한일은 기본 모델과 달리 중앙 통로가 사라져 식당 사용자가 양옆 통로로만 이동하게 되어 양옆의 통로의 이동량이 증가하였고 빨간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과 같이 테이블 중앙에 위치할수록 복잡도가 높아져 테이블 중앙에 있는 사용자의 움직임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대안이 컨베이어 효과입니다. 기본 모델과 대한 이 모델을 보시면 컨베이어 설치로 인하여 파란 원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에서 복잡도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기 반납 구역이 넓어짐에 따라 사용자가 분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 대안별로 비교할 성과 지표로는 사용자의 평균 체류 시간과 사용 가능한 좌석에 대한 가동률을 계산하였습니다. 기본 모델링입니다. 평균 체류 시간은 키오스크 사용자가 약 32분이며 가동률은 약 73%로 나타났습니다. 대안일의 모델링입니다. 평균 체류 시간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자는 약 34분, 가동률은 약 85%로 나타났습니다.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통로가 사라짐에 따라 테이블 중앙에 위치한 사용자가 이동하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해 테이블 간의 복잡도 및 평균 체류 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이의 모델링입니다. 평균 체류 시간의 경우 키오스크 사용자는 약 33분, 가동률은 약 79%로 나타났습니다. 기존 그룹 반납구의 복잡도가 매우 감소하였으며 이 공간을 활용하여 테이블 추가 배치 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 결과값들을 바탕으로 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평균 체류 시간에 대한 T 검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각 모델 간의 p-밸류가 유의 수준보다 매우 작았고 이는 평균 체류 시간에 유의한 차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평균 체류 시간이 가장 짧은 식당 구조는 기본 모델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50분 기준 가동률을 비교했을 때 대한일의 값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같은 수의 손님이 올 때 대한일의 식당 구조는 손님을 빠르게 소화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왼쪽 대안 3과 같이 AGV를 활용하는 픽업 스테이지를 형성하여 시식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음식을 받을 수 있는 모델, 오른쪽 대안 4와 같이 AGV를 활용하여 태식구까지 가지 않더라도 특정 지점에서의 식기 반납이 가능하다는 새로운 형태의 식당도 모델링하고 결과를 비교해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뮬레이션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아래와 같은 기대 효과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겁니다. 교내 식당의 테이블 회전율 제고 및 이윤 증가 방안 제시는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테이블의 자리를 확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 근거로 제시가 되고, 경제적인 면에서의 키오스크 최적 대수를 제시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기업의 이윤 증가를 위한 판단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테이블 수 조정을 통한 이동 불편함 개선은 대안 분석을 통해 수요를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테이블 수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테이블 간의 공간을 확보하여 이동의 편리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 정모 및 새로운 사업 진행 시 판단의 근거 제공으로는 조금 전에 보셨던 AGV 시뮬레이션과 같이 로봇의 투입과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 계획 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고, 다양한 사업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봄으로써 기대되는 성과를 예측하는 자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이러한 요소들이 모이면 기업의 이윤은 증가하고 고객의 불편은 감소하는 더 나은 식당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 팀의 프로젝트를 주제를 정하고 계획하며 결과를 도출하는 SCC 프로젝트는 하나의 어려운 도전이었지만 새로운 주제에 대해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